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이 반값 임금에 합의하며 만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차량 생산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벌써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노사 상생을 내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가림막 뒤에서 작은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고 동그란 LED 등의 아담한 크기인 경형 SUV로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한 첫 자동차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뜻을 함께 모았던 거고요. 청년들이 몇 개월 동안 숙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차가 나올 거라.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 등이 반값 임금에 합의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 지 2년 만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고용한 505명 가운데 지역 인재는 90%에 이릅니다. 3월, 5월 달에 입사한 인원들이 현재까지 품질이 큰 문제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생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SUV 자동차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만 연간 7만 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완성차 공장은 차체와 조립 설비를 완전히 국산화해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CGM은 언제든지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첨단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 예약을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의 경형 SUV는 오는 29일부터 출시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국민에게 아동 청소년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우려에서 나온 계획이지만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무시한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기존 청소년 꿈 키움 사업은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성군 의회에서는 이에 추가로 0세부터 8세까지 어린이에게도 정부 지원과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절실한 마음에서 어떤 양육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혹시나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고성군은 지원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월 5만 원씩 수당을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성에서 태어난 모든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되는 그 시작을 이곳 고성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52억 원대. 일부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9% 수준인 고성군의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아동 청소년 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조례로 제정돼야 확정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면 국내에서 유일한 맥주 원료 건조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무려 5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었는데 이 지자체가 얼마 전 이 공장을 매입해 주민들의 문화시설로 꾸미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강원 홍천 아란마을입니다. 반원 형태인 길이 50m짜리 건물이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맥주 원료 홉 건조 공장이었습니다. 1972년 만들어져 2년 동안 가동하다 중단된 뒤 지금까지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밭이었고 쓰레기가 아주 가득한 폐창고였죠. 홍천군은 지난 5월 50년 가까이 방치되던 이 공장을 매입해 홍천 오일리 홉 드라이터널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건물 원형과 홉 건조장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건물 내부는 이렇게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목공예품과 도자기, 농특산물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을 분들이 진짜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나 그런 농산물들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홍천 아란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금
4억 5천만 원을 활용해 수제 맥주 시음장 등 체험장과 편의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또 부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대표 33인이었던 홍합 나인년 선생의 묘지 표지석이 이 재개발 과정에서 파손된 뒤 5년간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가 이 표지석을 복원하고 흉상도 만들기로 하면서 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생의 뜻을 되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천도교 대동교구입니다. 출입구에 놓인 세 조각 난 비석. 민족대표 33인 홍합 나인엽 선생의 묘지를 알리는 표지석입니다. 묘는 1973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됐는데 묘 표지석은 천도교 측이 복원하다 2016년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뒤 지금까지 방치됐습니다. 재개발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손상이 좀 되고 파손이 된 게 알게 돼서는 조금 안타깝긴 했고, 그런 흔적들이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복원이 돼서 나인엽 선생의 묘 표지석이 방치 5년 만에 복원됩니다. 부산 남구는 올해 말까지 표지석을 복원하고 나인엽 선생의 흉상도 만들 계획입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선생의 뜻을 되새기고 기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1872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나인엽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2년간 옥고를 치렀고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향년 81세로 숨진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민족 지도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기 부산에 와 계시면서도 당시 전쟁 중에 애국 강연을 많이. 나인엽 선생의 흉상과 복원된 묘 표지석은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은 적기 투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 기술력 이전과 현금 투자를 통한 창업 지원에 나섰는데 그 결과 이 기술 창업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코로나19 고속검사 장비를 점검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던 검사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 이전과 현금 출자를 한 업체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소 기업이 되면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투자 기관이라든가 다른 외부에서도 저희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자통신연구원은 그동안 기술 창업 기업 141곳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전자통신연구원은 150억 원이 넘는 출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 창업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창업 선택의 전반에 대해서 지원 역량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이 같은 창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앞으로 3년 안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또 올해는 무상교통 대상을 어르신들과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서 교통 정책 등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성시는 현재 그 아동과 또 그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무료라고 들었는데요. 이른바 무상교통입니다. 시가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의 크기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동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동의 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많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지금 빈부격차의 차이로 양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소외된 사람일수록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데 삽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교통 비용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이 대상자인데 다음 달 10월 1일부터는 2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예산의 과정에서도 작년에는 200억 규모였는데 예산 편성이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290억 정도를 편성합니다.
이 290억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나 1년에 3조 5천억에 가까운 예산에 비할 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무상교통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고, 또한 이것이 이분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접근한다면 이 예산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토부에서 트램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설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원활히 될 것이고, 금년 말쯤이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럼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는 완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트램은 저희가 지금은 전기나 아니면 수도 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우리가 기후위기에도 매우 좋은 대중교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램으로 연계된다면 트램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면은 동탄역에 도착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 권역분들은 30분에서 35분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동탄의 발전을 보면서 느꼈던 게요, 국가 주도의 신도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초기에는 화려한 거 보이는데 주민들이 살기 시작하면 많은 인프라들이 부족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특히 주차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나 그 도로망 자체가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형태로 만들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인프라를 먼저 좀 깔아야 된다. 또한 예전에는 주민들이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주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얼마나 문화, 복지, 공원 시설을 만드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거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논의할 때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줘서 지자체와 협력 모델을 만들고, 지자체는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형태로 해주십사, 이런 건의였습니다. 매양리는 남북 분단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50년이 넘게 훈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기억의 장소, 평화를 되새기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한 건축물과 또한 거기 평화 프로그램, 또한 사격장으로 썼던 6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기억의 공간과 우리가 평화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조금 더 거쳐서 내년에는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화성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로 간담회를 해서 2019년에는 제가 200회 넘게 2시간씩 간담회를 하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줌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원수가 극도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실시로 동부 권역에 한해서 10,000명의 시민정책자단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중요하게 쓰인 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 코로나 환경에서 공원을 폐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10,000명이 넘는 분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거를 30,000명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진안동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신도시 개발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데 시민들의 50%가 넘는 분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할 때도 그런 거에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그 본인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모티브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함께하면서 저희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행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그분들이 보다 어려운 곳에
어려운 곳에 노출돼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로 한 것을 저희가 봉사를 통해서 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지치셨겠지만 이거는 힘들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화성시가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고 이걸 계기로 보다 나은 화성시를 만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잘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